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복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26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B 파트 126번 문제부터 13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인터레파틱 빌리아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구조물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찾아보면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트레파틱 포탈 베인을 찾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바일덕트 구조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포탈 트리아드라고 해서 바일덕트, 헤파틱 아테리, 포탈 베인이 같이 주행하게 되겠는데요. 이 바일덕트와 헤파틱 아테리는 간 내에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는 관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포탈 베인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주변의 바일덕트의 구조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탈 트리아드가 같이 주행하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급성 담낭염이 가장 흔하게 발병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낭 목 쪽이라든지 시스틱 덕트 쪽에 폐쇄가 유발되었을 때 급성 담낭염이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 이 두 가지는 짝지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키워드 포인트를 보시면은 포셀라인 GB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질병의 가능성, 리스크가 증가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포셀라인 GB 같은 경우는 만성 담낭염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질병들은 GB 캔서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127번 문제와 함께 이 128번 문제는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요.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트랜스버스 다이어메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GB를 측정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공복 상태의 환자라는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금식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5.3cm의 사이즈가 측정이 되었다.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금식을 했고 여기 5.3cm의 크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설명 드리고 다시 문제 돌아와서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베이스가 어떤 거냐면 담낭을 측정할 때 두 가지의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긴 장경을 측정하는 롱지튜디널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면을 측정하게 되는 트랜스버스 플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트랜스버스 플랜으로 측정했다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플랜에 따라서 영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첫 번째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은 롱지튜디널 플랜, 이쪽은 트랜스버스 플랜이다. 영상과 함께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보시면은 측정을 할 때 최장경을 측정하게 되면 이쪽은 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에서는 높이와 함께 위드스를 측정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수치 몇 가지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은 랭스 같은 경우는 한 6cm에서 9cm까지 정도를 노멀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 정도 범위 내는 정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이트라든지 위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는데 대략 한 3c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준값을 봤을 때 여기 있는 두 가지, 특히 위드스 같은 경우는 4cm를 넘어가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랭스 같은 경우는 6에서 9cm를 정상으로 보시고요. 여기 두 가지는 3cm까지 정상으로 보시고 4cm보다 커지는 값은 비정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cm보다 큰 값은 담낭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커져 있으니까 트랜스버스에서도 상당히 큰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트랜스버스 다이어메트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3cm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복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5.3cm로 측정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4cm인 기준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담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와 가장 연관된 보기는 B번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간 담낭액이 저류가 되면서 담낭의 사이즈가 커져 있는 하이드로픽 GB가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5.3cm를 보고 바로 하이드로픽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플랜에서 측정된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준값과 이 측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개념인 두 가지 플랜 측정법과 그리고 각각의 기본적인 대표값 정도만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환자가 증상이 있고 의심되는 것은 GB 스톤이 의심되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스톤을 잘 보기 위해서 검사할 때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또 환자의 자세를 데키비투스로 바꿔서 검사하게 되면 담석이 이동하게 되면서 위치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석 진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세를 바꿔서 검사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